반갑습니다. 더 배움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70년대까지 국군들이 국내에서 활동한 걸 갖다 우리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국외에서 활동입니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는 보시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을 갖다 이루고 있죠. 외국으로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도와주는 활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활동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부터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보시면 평화유지활동은 요 앞에 유엔자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자가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 그게 평화유지활동이에요. 그리고 다국적군 평화활동도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안보기구 또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게 바로 다국적군 평화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유엔이 직접 주도, 유엔이 살짝 걸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가 외국으로 이제 파병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랑 친한 경우만 우리가 도와주러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굴 도와주러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미국.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 파병이 되는데 전부 미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통제 같은 경우는 유엔이 직접 주둔하기 때문에 역시 유엔 평화유지군의 사령관이 지휘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바로 이 다국적군의 사령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미군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요 경비도 한번 봐주세요. 유엔에서 하는 그 평화유지활동, 이건 PKO라고 하거든요. 이 활동은 유엔에서 경비를 갖다가 보존을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직접 부담을 하는 거예요. 참여국가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부담스럽겠어요? 당연히 이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경비도 직접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있죠.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정말 자기들이 친한 혹은 자기들의 이해가 맞닿는 이런 상황에서만 파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유엔군의 PKO 활동 있죠. 그 다음에 그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어떤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많아요. 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것들이 전부 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거의 한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PKO 활동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피스 키핑 오퍼레이션에서 그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갖다 PKO라고도 부릅니다. 그 의미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정전 감시단 활동으로 이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우리 국군이 이제 그 PKO 활동 어떤 것들을 했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거예요. 요 중에 이제 여러분 별표를 쳐야 될 활동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말리아의 상록수 부대. 두 번째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 세 번째 레바논의 동명부대. 네 번째 필리핀의 아라오 부대. 얘들이 특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개의 활동이 있는데 7개의 활동을 다 여러분 공평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4개를 갖다 중심으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머지 3개는 좀 천천히 정리를 하셔도 되고 얘들은 출제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확실히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나머지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 빈도라든지 나와도 엑스트라로 정답이 아니네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애들은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는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PKO 활동입니다. 최초의 PKO 활동. 그럼 뭐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 이제 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군의 참여가 요청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첫 활동이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록수 부대란 이름은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소말리아 땅을 푸른 옥토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에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 보세요. 역시 상록수 부대죠. 이번엔 동티모르로 파병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최초의 보병 부대예요.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이제 파병을 할 때 지원 부대 있지 않습니까? 뭐 공병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를 파병하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아니면 전투 부대를 파병하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당연히 전투 부대를 파병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파병했을 때는 전투 부대가 아니라 있죠. 그러니까 공병 부대, 지역 재건을 위한 공병 부대 이런 걸 파견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는 처음으로 보병 부대, 바로 전투 부대를 갖다 파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얘들 가서 삽질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치안 회복을 위한 보병 부대가 이제 파병됐다는 거. 그다음에 레바논 동명 부대도 중요합니다. 얘도 이제 시험 상당히 자주 나와요. 얘는 중요한 이유가 얘도 보병 부대예요. 부담스러운 보병 부대. 두 번째 보병 부대입니다. 정전 감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민사작전 피스웨이브. 전투부대가 가긴 갔어요. 근데 얘가 가가지고 있죠. 전투보다는 있죠. 삽질을 열심히 한 거예요. 민사작전 피스웨이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역 재건, 의료 지원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정말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유엔으로부터 있죠. 유엔 메달을 획득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동명부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부대. 필리핀 아라우 부대. 이건 최근에 파병된 부대죠. 아라우는 필리핀 말로 어둠 뒤에 태양이 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뭐 내전이라든지 재해 뭐 이런 걸로 있죠. 되게 요즘 좀 뭔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재해 당사국인 필리핀 있죠. 요 필리핀에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전부 국제사회에서 도와달라 이래서 우리가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있죠. 재해 당사국인 필리핀에서 직접 도와달라고 SOS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전 풀세트로 보내는 거예요. 육해 공군 거기 해병대까지 있죠. 풀세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딘지도 좀 정리해 주세요. 타클로반 일대. 타클로반 일대에서 지역 재건이라든지 의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대 한번 보겠습니다. 서부 사하라 국군 의료 지원단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했겠죠. 동시에 이제 서부 사하라가 이제 상당히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먼 곳까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있죠. 국군의 보급 지원 체제가 발전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앙골라 공병부대 얘도 딱 보니까 가서 공병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삽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을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UN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IT 담비 부대도 IT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 복구하는데 파견이 돼서 의료 지원 활동을 했던 겁니다. 얘들은 방금 얘기했던 세 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들은 거의 엑스트라로 등장합니다. 처음 얘기했던 네 개를 갖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다국적군 평화활동 의미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에 근거하여 지역 안보 기구 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의 주도로 분쟁 활동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거를 갖다 이제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적어 놓은 이유가 이게 여러분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기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가 들어갔죠. 유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유엔은 걸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주도하는 건 누구예요? 지역 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입니다. 여기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고 있죠. 여러분, PKO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있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타가 났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수정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구체적인 이제 다국적군 평화활동 세 가지 사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파병. 첫 번째 활동이죠. 미국이 있죠. 항구적 평화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죠. 테러와의 전쟁을 갖다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우리가 이제 동참을 하는 거죠. 해성 청마부대, 이거는 이제 뭐 수송지원단이고, 동의부대, 의료지원단, 그 다음에 다산부대, 공병지원단, 이런 것들이 이제 파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의는 동의보감을 갖다 뜻하는 거고, 다산은 다산 정약용을 뜻하는 거예요. 정약용이 수원 하성 건설하면서 거중기 같은 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 이제 공병이란 이미지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신호 부대, 방호부대, 이런 부대들을 갖다 지키기 위한 있죠. 방어부대를 갖다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호 부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오신호 부대입니다. 오신호 부대. 오신호는 친구군 동료로 갖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던 게 이번에 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몇 년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라크 자유작전. 미국이 뭔가 이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항상 넣기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군사작전 펼칠 때 넣기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작전. 예. 여기 우리가 이제 또 같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인 맞죠? 그러니까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이라크를 갖다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이제 이라크에 그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서구 때문이죠. 서구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이라크 작전을 갖다 펼쳤던 거고, 그 서희 제마부대, 거기 우리가 이제 파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서희 제마부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는 오신호 부대가 제일 중요하다며요. 이라크 파병에서는 자이툰 부대가 중요해요. 자이툰 부대. 나중에 여러 부대가 파병이 되다가 나중에 자이툰 부대가 파병되면 자이툰 부대로 통합되게 됩니다. 통합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거는 있죠. 최초의 민사 지원 부대예요. 우리 민사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앞에도. 근데 이거는 그냥 민사 지원 전문으로 만든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병원 등 주민의 승원 사업들을 지원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자이툰이라는 뜻은 올리브로 갖다 뜻합니다. 올리브가 이제 그 지역에서 평화를 갖다 상징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소말리아 파병. 소말리아는 여러분 혹시 스웨즈운하 아세요? 스웨즈운하? 그러니까 유럽의 지중해와 인도양을 갖다가 연결하는 운하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도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요렇게요. 원래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있어요. 요쪽으로 해가지고 운하를 갖다 하나, 원래는 땅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걸 갖다 운하를 갖다 하나 뜨는 거예요. 유럽과 인도양을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예, 요쪽에 이제 소말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말리아가 되게 못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해적질. 예, 운하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 있죠. 배들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잡기 위해서 있죠. 소말리아에 이제 우리가 파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적들을 갖다 잡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정을 갖다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함정 파견, 청해부대의 함정 파견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파병해서 주는 해적들을 잡으니까 3호 주올리라는 우리 배를 갖다가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를, 민간 배를 갖다가. 그리고 이 배를 갖다 구출하는 작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아덴만 여명 작전. 그 6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국외에서 있죠. 우리 국군의 활동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5쪽. 우리 국군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주는 계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구한마라 의병부터 독립군, 광복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군. 그러니까 국군 바로 앞에 있었던 단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복군, 한국 광복군이죠. 광복군과 국군 사이에 있는 그 단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요 조선경비대입니다. 조선경비대. 처음에 이제 조선경비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로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중 시기별 국가발전 과정에서 국군의 역할과 그 시대가 잘못 연결된 것은 50년대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맞아요, 틀려요? 맞죠? 50년대죠. 전쟁 직후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60년대 월남전 파병, 요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70년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딱 70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아주 열심히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국군들도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0년대 율곡사업, 요건 맞아요, 틀려요. 율곡사업 역시 70년대입니다. 70년대. 70년대 우리 60년대 말에 닉슨 독트린이 터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빠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빠지면서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빠지는 거 아니죠. 우리의 자구책을 마련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자구책들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율곡사업이었지 않습니까? 70년대. 그 다음에 다음 중 우리 국군의 유엔 그 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조건 평화활동 사례와 관련이 없는 국가는 소말리아, 앙골라, 레바논 요런 나라들은 다 관련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이 관련이 없죠. 그리고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대를 고르시오. 두 번째로 보낸 보병부대 정전감시 임무가 주 임무. 그 다음에 피스웨이브, 유엔메달 이런 거 보니까 레바논이죠. 레바논 동명부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최초의 다국조건 평화활동 민사지원부대 자이툰 부대가 파병되었다. 어디에 오니까 이라크. 그 다음에 다음 부대 중 우리나라가 최초로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한 부대는 어디에 오니까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부대는 피스웨이브 나왔으면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동명부대. 그 다음에 UN 평화유지 활동 사례로 틀린 것은 상록수 동명 담비 오시노 나왔어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KO 활동이 아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국조건 평화활동인 오시노 부대입니다. 다음 중 우리 국군이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파병된 나라가 아닌 곳은 어디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주도하는 거죠. 근데 베트남전에는 유엔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유엔은 개입을 안 했어요. 예, 미국이 되게 외롭게 전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필리핀에 파견된 아라오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초로 6회 공군 해병대 모두가 포함된 파병 부대이다. 맞죠? 타클로반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것도 맞죠? 정전 감시 임무가 주된 의무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재해복구예요. 재해복구. 재해가 나면서 큰 재해가 일어나면서 필리핀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파병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재해당사국 요청에 의해 파병된 부대이다. 이것도 맞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